예, 죄송합니다. 이 휴대폰 개통 관련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양무운동은 결국에 이제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무기나 이런 면으로 했을 때 최소 질싸움은 아니었어요. 뭐 배나 이런 것도 더 좋은 것도 청나라가 좀 더 있었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청나라 병사들이 훈련도 별로 안 돼 있고 이 친구들이 또 해먹는 게 되게 많아요. 비리.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본 배로 막 대포가 막 떨어져 가지고 맞았어. 일본 군인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탄이 터지는데 안에 내용물이 보니까 콩이랑 흙이야. 콩가루랑 흙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화약살 돈 헤쳐먹고 그 자리에 뭔가를 채워넣어야 되니까 콩가루랑 그 흙을 갖다가 채워놓은 거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 이제 엉망진창 군대였던 거지요. 결국 이 싸움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배상금을 무려 2억량의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청나라의 당시 1870년대의 1년치 예산이 1억량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2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게 되고, 그리고 대만과 요동반도를 할양하게 되는데, 요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나중에 삼국 간섭으로, 삼군이 아니고 삼국 간섭으로 반납을 하게 되죠. 대신 배상금을 3천만 냥 더 붙였어요. 그래서 2억 3천만 냥이나 되는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요. 결국에 이 패배로 양무운동 하나만 깨진 게 아니라, 당시 그래도 중국 애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어떤 동아시아 안에서 내가 짱이다 하는 이런 마인드들 산산조각 나게 되고, 다른 유럽의 서양 열강 입장에서는 호구구나, 제가 호구야 하면서 서양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철도, 광산 요 분야에 서양 자본들이 엄청 진출을 하게 되고, 결국에 여기에 청나라는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고, 요 위기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은 제도를 바꿀 것인가 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요 저항을 하는 게 있다 할 의화단 운동이고요. 변법을 추진하는 게 바로 변법, 개혁을 추진하는 게 바로 변법 자강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무운동의 한계 가운데 하나가 이 지방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개념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실컷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지방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공장 지 거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가요. 그러다니까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되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무운동 했고요. 중간에 애매하게 끊어져 가지고 상당히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네. 내가 늘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강의의 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인간 강사들에 비하면 훨씬 부족하다. 아이 훨씬 부족하지요. 그 친구들은 이런 스튜디오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도 좋은 거 쓰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 그냥 미러리스 카메라 이거 뭐 얼마 한다고 그거 하나에 그냥 그것도 뭐 끊어 가고 뭐 자막 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원테이크로 쭉 가는 이런 강의가 당연히 여러분들 눈높이에 못 맞춰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꾸역꾸역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변법 자강운동은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변법 자강운동 1898년이고요. 요거는 이제 캉유웨이 량치차오 뭐 한문으로 그대로 읽으면은 강유위 양계초라는 사람인데 뭐 보통 1890년대 이후로부터 해가지고는 이 중국의 원음 그대로 읽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칙까지는 뭐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뭐 하여튼 대체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캉유웨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학자입니다. 원래는 유학자인데 이 친구들이 막 공자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노 비판을 하고 공자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받아야 된다. 좀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1898년 메이지 유신이 1868년부터 벌어지니까 이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일본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일본하고 싸워가 졌잖아요. 그게 졌으니까 우리도 일본 관련된 거를 일본 이 메이지 유신과 비슷하게 우리도 이거를 모델로 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도 개혁을 상소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광서제 이 사람이 조금 개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광서제가 오케이 하자 네 생각 좋다라고 해서 무술개혁이라고 해서 왜 혁이라고 내가 분명 말을 해놓고 왜 쓸 때는 현이라고 쓸까요? 자 4월 23일부터 대략 8월 6일까지 얼추 이게 한 100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변법 장악운동이 보면은 대체로 뭐랑 비슷하냐 하면은 김옥균, 박용효 이런 애들이 했던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이랑 정말 유사하거든요. 그 우리가 갑신정변을 3일천하라고 하는데 이게 얼추 한 100일 되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00일천하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제도개혁을 사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 뭐냐? 개혁기관으로 제도국이라는 거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과거제, 구닥다리다. 팔고문, 이거는 더 구닥다리다. 팔고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제 답안을 쓰는 형식이에요. 8개 순서를 거쳐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신식학교. 그 다음에 뭐 의복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그리고 뭐 서원을 학단으로. 그리고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친위 군대를 창설하는데 이때 친위 군대를 창설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위안스카이예요.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이때 본격적으로 뜹니다. 그래가지고 개혁은 사실 이거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나거든요. 근데 위안스카이가 이때 권력을 엄청 잡아요. 그러면서 사실 캉유웨이 양치차오의 궁극적인 목표는 메이지 유신처럼 입헌군주제 가자. 우리도. 이런 거 하자. 라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실패. 왜? 이때 당시에 왕실의 제일 어른이라는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태후의
반격. 그래가지고 이 광서제를 이때 뭐 감금하다시피 하는데 이 서태후가 누구냐 하면은 한풍제라고 청나라 9번째 황제인 한풍제라고 얘 후궁이에요. 그래가지고 태후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엄마, 왕의 엄마다, 황제의 엄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서태후, 동태후, 서태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태후 같은 경우에 동서, 아시아권에서 동서 어디가 좋노라고 하면 어디가 좋아요? 동쪽엔 해가 뜨고 서쪽엔 해가 지잖아. 그러니까 동쪽이 좋거든. 그래갖고 옛날에도 우리가 태자가 사는 곳, 세자가 사는 곳을 동궁이라고 불렀던 게 거기가 좋거든. 근데 서태후라는 건 뭐냐면은 이 태후, 이 후궁 가운데서 엄마 가운데서도 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후궁이라서 이제 서태후 하고 동태후가 따로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한풍제의 후궁이고요. 6살에 황제 자리에 오른 동치제, 10대 황제 동치제의 엄마, 그리고 11대 황제인 광서제의 큰엄마, 뭐 이 정도 돼요. 그냥 동치제가 6살 때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서제 같은 경우에는 4살 때 황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궁궐 내에서 이 서태후의 입김이 대단했어. 서태후 입김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청나라가 망한 원인이 이 서태후 때문이다 라면서 서태후가 좀 필요 이상으로 까이기는 하는 것 같아. 필요 이상으로 까이기는 해.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 먹는 거 좋아해서 미식가 했나 봐요. 전용 요리사가 100명, 반찬이 128개가 나왔대요. 와, 한 젓가락만 해도 배부르겠다, 그지? 그리고 이때 밥 하는데 드는 돈이 100냥. 한 끼 차리는데 드는 돈이 100냥. 뭐 엄청났대요.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녀가 아니고 모유를 갖다가 모유로 샤워를 하고 뭐 그랬다고 하고, 나중에 이 사람 옷이 3,000상자인가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사치, 안 좋은 거, 나라를 망하게 한 여자, 하여튼 온갖 안 좋은 타이틀이 다 붙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이 변법 자강 운동을 하는데 이게 혹시 자신에게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보수파들이 선동을 해서 이 서태후를 자극해서 이 개혁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개혁파들은 다 도망을 가고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실패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역시 위안스카이입니다. 네, 위안스카이. 하여튼 우리 갑신정변 때도 이 위안스카이의 군대 때문에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이랑 변법자강 운동이랑 정말 비슷해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다. 개혁안도 비슷하고, 얼마 안 돼 끝난 것도 비슷하고, 보수파의 반격도 비슷하고, 위안스카이가 끼어 있는 것도 비슷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변법자강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화단 운동. 의화단 운동은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이거는 서양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입니다. 1899년에 산둥반도면 이때 여기가 독일이 나중에 조차 지역으로 차지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가 여기에 이 산둥반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칭다오. 그래서 여기가 뭐로 유명해요? 맥주로 유명하죠. 독일 애들이 왔었거든. 하여튼 원래 1899년을 중심으로 반기독교 운동 단체였어요. 기독교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크리스트교.
요 하는 단체가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던 거죠. 의화단이라는 이거를 영어로 이제 복서라고도 하는데, 복서 이거 원투 강냉이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요 의화단이라는 게 원래 모여가지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체조하고 뭐 이런 모임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반외세, 반제국주의는 좀 거창하긴 한데, 하여튼 뭐 서양에 저항하면은 이렇게 포장을 해줍니다. 반외세,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뭐 되게 온화하게 적었지만 이런 거예요. 진짜 외국 애들 다 잡아 죽여요. 외국 애들 잡아 죽이고, 외교관들도 여기에서 몇이 죽어요. 외교관들도 죽고, 뭐, 그리스도교 포교하러 왔던 사람들도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청나라에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야, 처리해! 도와줘야지! 이 뭐야! 너 그 나라 빨리 진정시켜! 라고 하는데, 서태후를 이때 당시에 뭐 광서제는 거의 뭐 갇혀 있었으니까 서태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뭐라고 안 들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8개국 연합군이 출병을 합니다. 8개국 연합군이 출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뭐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까지 사이 안 좋은 애들 많거든요. 독일, 오스트리아 사이 안 좋아요. 뭐 하여튼 사이 안 좋은 팀들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국 때려잡고, 이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사이가 뭐 나쁘지 않구나. 이때 뭐 하여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다 뛰쳐나와서 대동단결해가지고 중국을 쳐부수자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대략 한 3만 6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특이한 거는 4만 5천 명 정도인가? 뭐 아주 차이가 있는데, 이때 일본 군대만 한 2만 2천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영국이 일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야, 니들 좀 세네? 그래서 영국이 아시아 구역에서 나중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대항마로 일본을 구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일동맹 맺고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영국과 일본을 좀 친한 사이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어쨌건 자, 8개국 연합군이 출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뭐래? 청조는 청조라고 하면 또 안 쓰던 용어 쓰면 헷갈리죠. 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쓴 노트도. 청나라는 열강에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애들도.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의화단 운동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게 부청멸왕이거든.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 여기에 그냥 취한 거야. 취한 거. 이야, 이거다. 하자. 우리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탈탈탈 털리게 되고, 지방에 있는 군대한테 야, 서양 애들하고 적극적으로 싸워라고 했는데 위안스카이부터 객입니다. 싫은데. 우리가 지금 야들하고 싸우가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열강의 군대한테 완전 역관광 당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패배를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때 당시에 이화원이라고 원래부터 있었던 정원인데, 원래 작은 호수였는데 이 호수를 갖다가 계속 땅 파가지고 키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화원 거기 가보면은, 나는 안 가봤습니다. 이화원 가면은 옆에 산이 있대요, 산이. 근데 그 산이 별로 안 높았대, 원래. 근데 이 호수에서 파낸 흙을 갖다가 쌓다 보니까 지금만큼 높아졌다라면서 얘기를 하던데, 중국 사람들 뻥 많이 쳐가지고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때 서태후 때도 여기에 3천만 양을 꼬라봤거든요.
한참 양무운동하고 막 그랬을 적에 뭐 배 사야 된다고 군함을 더 사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안 돼. 이화원 이거 만들어야 돼 하면서 여기에 3천만 양을 꼬라박는 황실 놀이터 같은 공간이 여기였는데 여기가 불바다가 됩니다. 엄청 넓었대요, 이게. 근데 요 이화원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그 전에 2차 아편전쟁 때 보면은 원명원, 요때 이화원. 그러니까 요게 이름이 비슷하고 이래 놓으니까 한 번씩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할 때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 베이징으로 들어와 가지고 청나라 뭐 황실은 다 도망가고 베이징을 갖다가 막 불바다로 만들고 약탈하고, 야 우리도 당한 만큼 갚아주자 하면서 막 약탈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안하다 해가지고 결과 북경의정서라고도 하는데 신축조약이라고, 1901년이 신축령인가 봐요. 신축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무려 4억 5천만 양. 이거를 아주 깨알같이 자세해요. 0.4% 이자로 39년 납. 결국 뭐 다 안 내기는 해요. 다 안 내기는 하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억 5천만에 0.4% 이자로 39년 때려보니까 이게 뭐 꽤 돼요. 뭐 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외단체 엄금, 외국을 배척하는 단체 이제 못 만들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존심 상하는 거, 외국군이 베이징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틀렸어요, 이제. 다 틀렸어. 그러면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